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폴리셔 리뷰를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바토카 S4 리뷰와 그리고 SPTA 미니 폴리셔를 협찬 지원해 주신 장경원님께서 실은 한 개의 제품을 더 리뷰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품을 3가지씩이나 지원해 주신 장경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마지막에 리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미니 폴리셔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플렉스 PX280 10.8 EC, 일명 픽시입니다. 이 제품이 정확한 명칭이 PX280 10.8-EC라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픽시라고 불리냐? PX2를 읽으면 그냥 픽시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픽시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토카 S4 리뷰했을 때 픽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도 리뷰를 할 때 바토카 S4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약간 디자인적인 차이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 제품의 성능 스펙을 알려드리면 일단 제품명은 플렉스 PX280 10.8 EC입니다. 출력은 2000에서 5800rpm이고요. 백업패드 사이즈는 80mm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10.8V에 2.5A 그리고 27W입니다. 그리고 바토카랑 동일하게 3mm와 12mm가 있고요. 그리고 싱글이 가능하긴 하지만 동일하게 1인치 이 백업패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 스펙이 바토카랑 매우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일단 이 플렉스 같은 제품은 제품의 구성이라든가 혹은 옵션 등에 따라서 들어있는 구성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플렉스는 이 제품을 산다고 해서 폴리셔 패드를 주지는 않아요. 저도 플렉스를 여러 대를 사서 써봤지만은 실제로 폴리싱 패드를 준 제품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폴리시 패드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토카랑은 다르게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플렉스 패드가 있긴 있는데 썼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뭐 안 쓴다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제품은 스탠다드 킷이기 때문에 제품 구성이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스탠다드 킷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부터가 좀 특이해요. 보통은 뭐 12V, 18V 이렇게 가지만 플렉스는 10.8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 제품들과 아마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없고 보신 것처럼 좀 규격 자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단 이 구성에는 이 배터리가 2개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배터리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된 제품들이 좀 많죠. 메이저 제품들 있잖아요. 뭐 마키다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은 좀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게 그래서 좀 얇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되고요. 구동 방식 바토카랑 비슷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글 스위치를 끼고 여기에 표시된 대로 RPM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토카 S4 때 싱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 안에 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썼잖아요. 얘도 동일하게 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인치를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싱글은 1인치로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백업 패드가 두 개가 좀 다른데 지금 이 싱글용으로 쓰는 거는 이 벨크로가 돼서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이 샌딩용은 보시면은 밴들밴들해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뭘 부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여기다가 뭐 샌딩 페이퍼를 붙일 수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그냥 이 3인치 백업 패드를 해가지고 3인치 샌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견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이 좀 많이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그때 샤프트를 써가지고 바토카를 썼더니 조금 잘 눌리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아마 두꺼워가지고 잘 버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듀얼은 이렇게 3mm면은 3mm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12mm면은 12mm라고 이렇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바토카 때는 이게 참 불편했거든요. 물론 익숙해지면은 이게 굳이 안 적혀 있더라도 알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몇 mm인지 모르잖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다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튼 3mm도 동일하게 이렇게
당겨서 자, 이렇게 샌딩을 용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12mm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는 플렉스 건 좀 커요. 이게 220에서 240V에 190W, 50Hz의 충전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9A짜리를 쓰고 있는데 아웃풋이 10.8에서 18.8V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SPTA 때 우리 돼지코가 잘 안 껴지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얘도 유도평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젠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인분이신 장경원님께서 이거를 실제로 국산 220V 코드로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돼지코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고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좀 디자인 괜찮은 콘센트를 구하셔가지고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것까지 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불가피하게 있어야지 좀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썼던 SPTA 가방이라든가 바토카 가방처럼 그런 가방 쓰기에는 좀 이 충전기 부피가 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충전 속도는 당연히 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빠르긴 하겠지만 그만큼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특징이 되겠죠. 이 바토카를 통해서 이 제품의 특징이 어떤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품의 특징이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제품의 성능과 그리고 플렉시픽스가 왜 이쪽 계열 제품들에서 끝판왕이라 불리는지, 왜 최고라 불리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차장으로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시를 써볼 건데 일단은 이 3mm 5비트를 통해서 샌딩을 줘서 동일하게 데미지를 만든 다음에 컴파운드로 얼마나 잘 제거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자, 1인치 싱글 5비트를 장착을 한 다음에 2500판 샌딩 페이퍼를 동일하게 UC 컴파운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드 직경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서 하긴 적합하지 않고 여기 패드에 직접적으로 묻혀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광택기의 사이즈에 비해서 패드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좌우로 이제 흔들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광택기를 떠나서 이 패드와 광택기의 밸런스적인 구조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3인치 정도 되는 패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바토카든 플렉스든 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뭐 개선품이 추후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용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내가 무리하게 이렇게 빠르게 스피닝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게 컨트롤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1인치나 2인치급 정도 되는 광택기를 쓰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겠지만은 이게 패드 직경이 너무 작아지면은 생각만큼 힘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 광택기의 힘이 엄청 센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연마되는 수준을 보면은 힘이 좀 약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스크래치를 잡을 거면은 개인적으로 1, 2인치를 쓰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1, 2인치급으로 스크래치를 잡아야 된다면은 좀 집중적으로 연마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려간 자국만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잡혔어요. 확실히 픽시가 조금 더 출력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소리만 들어도 조금 더 파워풀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처럼 1인치급은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한다면은 웬만한 차량의 상태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스크래치는 잘 잡혔어요. 확실히 바토카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이 넉넉한 느낌이 있고, 이게 지금 광택기가 1단부터 4단까지 돌릴 수 있는데 크게 도장면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돌릴 수 있을 정도의 RPM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싱글로서 굳이 RPM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힘이 좋으면서도 좀 안전 영역 수준에서 작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싱글 광택기로서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패드 직경만 조금 더 크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하나가 아쉬운 점이에요. 1500 샌딩 데미지를 다시 만들어 놨고요. 이번엔 12mm 오비트를 써가지고 듀얼 버전으로 폴리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3단으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4단으로 쓰면은 힘이 센 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1단으로 쓰면은 별 의미 없고 2단부터 쓸만한데 2단으로 돌릴 바에는 뭐 안 돌리는 만 못하고 3단부터 쓸만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듀얼 모드로 할 때는 3단 아니면 4단으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단으로 쓰면은 4단도 힘이 엄청 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듀얼 광택기 조작하시는 분들이 못 모르고 모서리를 막 돌리다가 까는 거 많은데 모서리만 무리한 값을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4단으로 하면은 좀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고, 단점을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피로감이 좀 빨리 온다는 게 문제지만은 어제 이런 광택기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진동이 있더라도 힘이 좀 센 거는 오히려 좋은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는 잘 잡혔고요. 지금 제 체감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싱글보다 더 빨리 잡히는 것 같아요. 이 패드의 직경이 아무래도 1인치보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받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 듀얼임에도 불구하고 1인치로 싱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가 효율이 더 나온다기보다는 1인치가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모드, 샌딩 버전, 로타리 버전, 그리고 12mm 듀얼 버전을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5800번이 도는지 안 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써봤던 이런 형태의 여러 광택기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힘이 더 셌다는 느낌입니다. 듀얼 광택기들 특징이 아무리 유선이라 할지라도 모서리 같은 데에서 제대로 회전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택기는 모서리 부분에서도 아주 무리 없이 잘 회전을 했고요. 싱글이든 듀얼이든 확실하게 더 힘을 잘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플렉스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싱글 광택기 쪽에서는 진짜 시장에서 최강자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5비트만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내부적인 구조는 싱글 회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5비트만 이렇게 맞추는 건데 이렇게 만든 방식 자체가 플렉스가 제일 잘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플렉스가 좀 취약한 이 듀얼 폴리싱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시가 왜 이 시장에서 제왕이라고 불리는지는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플렉스 픽시는 일단은 폴리싱 패드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픽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플렉스 광택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성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은 단점이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좀 품질이 좋은 패드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발생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입문 단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광택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또 구매해가지고 또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토카도 마찬가지고 SPTA도 마찬가지고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인치밖에 못 쓴다는 거는 정말 불편한 사항이에요. 이 광택기는 충분히 3인치로도 충분하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듀얼보다는 싱글이 더 힘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인치가 부재인 싱글 방식은 이거는 이 시장 자체의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렉스의 진가를 100% 끌을 수 있는 게 조금 그 진가를 못 살리는 그런 경향이 좀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 마지막 단점은 아무래도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진동이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싱글 쓸 때는 잘 못 느끼는데 12mm 5비트를 쓰면서 좌우에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패드를 잘 맞춰도 어느 정도 진동이 있습니다. 이전 썼던 SPTA나 반토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동이 잘 안 느껴졌는데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동이 느껴졌어요. 다만 이 제품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타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거를 모든 광택기를 막 다 써가면서 오랫동안 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단점이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렉스 픽시를 써봤습니다. 이 제품이 왜 이 시장에서 최강자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광택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싼 광택기를 사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내가 조금 더 완성도 높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원한다고 하면은 플렉스 픽시를 구매를 하시고 조금 더 내가 좀 저렴하고 입문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토카 같은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폴리셔 리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